안녕하세요. 저는 아소드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찬기라고 합니다. 테크니컬 아티스트 파트를 맡고 있는 정준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운드 디자인을 맡은 박재호라고 합니다. 아소드는 아트와 메소드의 합성어로 예술과 기술을 결합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창작하는 미디어 아트 스튜디오입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콘텐츠 R&D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객에게 혁신적인 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작품 이모션 클라우드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객이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부분, 그리고 시청각, 시각화한 오디오 비주얼로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은 키오스크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게 되고, 저희가 만든 인공지능인 필리오를 통해서 관객의 감정을 분석하고 솔루션을 제공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된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만든 구름은 빛, 소리, 움직임으로 오디오 비주얼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아예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반 정도의 인식 속에서 롤플레잉을 하며 살아간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주어진 역할 속에서 사람들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모션 클라우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감정의 발산처를 제공해주는 작품입니다. 인터랙티브한 체험과 시청각적 효과를 통해서 작품은 관객이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미디어 아트 스튜디오 아소드는 앞으로 관객에게 혁신적인 경험을 제공하고자 다양한 매체를 결합하여 전시나 공연 등에서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플라잉툰의 임덕영 작가입니다. 저희 플라잉툰은 만화를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회사로서 웹툰 제작, 만화 연재, 그리고 캐릭터 제작, 다양한 만화 교육을 함께하고 있고요. 특히 툰토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현재는 만화 전시, 캐릭터 전시,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콜라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플랫폼 토이를 기반으로 툰토이 팝업 스토어를 열어서 시민들하고도 더 가까이 전시와 굿즈를 볼 수 있는 행사랑 체험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로에 선정된 프로젝트는 부천 판타지아 팝아트 전시로서 현재 저희가 부천시의 부천 만화 찬작 스튜디오라는 오래된 만화 지능 시설 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성장하고 발전한 작가들의 7인의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고요. 보다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이런 만화가들이 있고 일러스트레이터가 있고 팝아트 좀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있는데 그동안 이제 접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전시나 기획을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전시 작품도 보고 이 건물에는 어떤 작가들이 살고 있고 그 공간에는 어떤 작품들이 있고 조금 저희 작업실도 오픈을 해서 작가들이 이런 공간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함께 보여주고 시민들에게 좀 이렇게 문화 예술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주변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함께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 그런 기획으로 부천 판타지아 팝아트 전시를 기획하고 전시를 일주일 동안 진행했습니다. 만화 캐릭터 일러스트레이터 작가들은 전시보다는 다른 지면에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연재나 책 작업이나. 근데 이번은 저희가 기획해서 저희 작품들을 소수의 어떤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분들하고 만남도 가질 수 있고 직접적인 어떤 반응도 볼 수 있고 좀 다른 영역의 작품 활동을 통해서 저희들도 뭔가 도전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직접 우리의 어떤 작품 활동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돼서 좋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어떤 성과라고 하면 작가들도 평소에 안 하던 어떤 작품 형태들도 좀 도전을 해봤고, 예를 들어 이런 플랫폼 모형에 부천을 상징하는 요소들을 담아서 작가들이 전시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픽을 작업을 해서 했고요. 저희에게도 좀 작은 도전이자 즐거운 어떤 전시 기획이었고, 시민들에게는 가까운 곳에서 부천 시민들이 직접 와서 보시고, 그리고 가기 전에 본인들이 직접 이제 그림을 그리셔서 체험해서 가져가는 작은 어떤 아티스트가 되어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부천이 이제 저에게는 제1의 고향, 제2의 고향과도 같습니다. 만화를 중심으로 한 모든 생활과 작품 활동, 작업 공간이 부천시에 있어서 앞으로도 부천시에서 만화 웹툰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진행을 할 거고, 거기에 더불어 툰토이 플랫폼을 통해서 만화만이 아니라 캐릭터만이 아닌 아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티스트의 작품 활동도 함께 같이 하고 싶고요. 저뿐만 아니라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작가들을 같이 콜라보레이션해서 함께하는 전시 프로젝트,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싶고요. 저는 아트벙커를 되게 재밌게 봐서 그 공간에 어떤 최적화된 전시나 체험 이런 기획들을 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내년에 그런 걸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름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길프린팅의 김미라입니다. 길프린팅은 디자인, 프린트, 그리고 예술 교육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름봄 프로젝트는 격차 해소 예술 프로젝트로 지역 문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을 나누고 예술로 표현해가는 차세대 종합 예술 프로젝트입니다. 부천시의 환경 문제를 가지고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림, 영상, 리사이클을 통한 조형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작품들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관람객분들이 지역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이런 문제를 MZ라고 말하는 차세대 예술인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세대 간의 다른 문화 간의 소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리사이클 그리고 융합 예술 활동을 진행하고 싶고요. 차세대 인재 양성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트로드 대표 신지연입니다. 저희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기획하는 회사이고요. 그 책을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으로 개인과 사회의 이야기를 발굴해서 그것을 출판과 공연의 콘텐츠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디지털 문화의 소외감을 느끼는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챗 GPT를 활용해서 시를 짓고 그 시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풀어내고자 했습니다. 챗 GPT를 활용해서 지은 시를 각색해서 그것을 시극으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지역 어르신들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그런 응어리들이 치유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창작된 시를 시집으로 출간하고 또 시극으로 이렇게 올리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지역사회에 참여함으로써 그런 자존감과 자신감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챗 GPT를 활용하면서 디지털 문화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두려움들이 조금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고립 청년분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고립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처나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치유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부천에 있는 단체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그분들이 사회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시 예술찾기 미로 프로젝트에 합류한 펌핑 마중물 대표며 진행을 맡은 최금왕입니다. 현재는 동화와 동시를 쓰고 있는 동화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펌핑 마중물은 자폐성 발달 장애아와 엄마가 2인 1조가 되어 모래정원을 비롯하여 일상생활과 자연, 나무, 풀, 벌레, 꽃, 돌 등을 눈에 들어온 것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찍은 사진을 보고 느낀 것을 아이가 말하면 엄마가 받아 쓰는 감성 공유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엄마가 마중물을 넣고 아이가 펌프질한 감성을 디카 시집으로 펴내고 데스크 카렌다를 만들어서 제작하고 전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장애아의 마음속 깊이 닫혀있는 감성을 끌어낼 수 있는 마중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자마자 엄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보다 더 훌륭한 마중물이 있을까요? 마중물을 넣은 엄마와 함께라면 우리 장애 아이들도 힘있게 펌프질 하리라 생각합니다. 장애 아이들의 느리고 더딤의 미학을 더불어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하고 장애아와 엄마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감성을 문학으로 물꼬를 텄으니 앞으로는 음악과 미술, 무용, 스포츠, 다양한 마중물로 문화예술과 콜라보로 이들의 감성을 펌핑하여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세상으로 나가는데 구체적으로 다가갈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경기장애인 부모연대 부천지부 회장 허혜영입니다. 저희 단체는 일단 발달장애인 부모들로 구성된 단체이고요. 부모연대는 지역 내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하나의 당당한 구성으로서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장애인식 개선 활동을 하면서 장애인의 권익과 활동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이번에 저희 참여하게 된 음악회는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음악세상입니다. 올해 15회차 되는 음악회고요. 순수한 발달장애인 팀도 있고요. 또 순수한 비장애인 팀도 있고요. 또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서 보여주는 무대도 있습니다. 이 음악회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특히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 중에서 예술하는 분들이 뭔가 이제 교육적인 면도 제공을 하고 그런 문화예술을 함으로써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요. 또 이렇게 다양한 무대를 서범으로써 발달장애 예술인들이 하나의 이제 직업으로 해서 음악이나 다른 예술 활동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주고 싶은 게 거의 이제 이 프로젝트의 목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듭해서 꾸준히 문화예술 활동을 한 분들이 이런 무대를 통해서 향상돼서 언젠가는 저희 발달장애인 예술인들도 예술로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그런 소망을 갖고 하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할까요? 저희는 이제 장애,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인데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이 가장 쉬울까? 이 지역에서 발달장애라는 그런 장애에 대해서 비장애 분들에게 다가갈 때 뭘 통하면 어떤 방법을 통했을 때 가장 쉽게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시킬 수 있을까? 함께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음악이었고 음악을 포함한 문화예술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의 목표는 하나예요. 이 음악회를 통해서 저희 음악회를 보러 온 관객분들에게 발달장애인 분들이 이렇습니다. 발달장애인 분도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분과 함께 당당하게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보여주고 그분들에게 아, 이들도 우리랑 같은 사람이구나. 아, 우리랑 같이 할 수 있구나 하는 한 가지 메시지만 가져가도 저희의 목표에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 이번에 하는 더블 음악회가 올해로 이제 15회째인데 찾아가는 음악회보다는 저희가 준비해놓고 관객들을 모시는 음악회를 주로 해봤어요. 찾아가는 음악회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찾아가는 음악회를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좀 생각해봤을 때 비장애 분들한테 다가가야 되는 방법이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는 지금 잠깐 생각했던 게 지하철도 소규모의 음악회나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은 음악회, 미니 음악회를 좀 해보면 어떨까? 저희 7호선 라인을 타면서 몇 군데 할 수 있게끔 퇴근하는 분들의 지친 시민들에게 메시지 줄 수 있는 행복한 퇴근길 이런 부제를 붙여가지고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권한솔 작가의 아빠 권혁신입니다. 저는 작가 권한쌤입니다. 네네, 이번 프로젝트 이름이 나눔이거든요. 이제 나눔이라는 건 디바이드라 하는 그런 어떤 격리의 나눔에 우리는 의문을 표시를 하고 함께한다는 쉐어의 나눔에 대해서 우리는 공감을 하자는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다른 곳에 좋게 편하게 모셔둔다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격리시키고 있구나. 그래서 그러한 격리의 나눔이 아니고 우리는 서로 간에 공감하고 함께하는 나눔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번 나눔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권한솔 작가의 전시 작품을 보는 반응들을 보면은 의외로 마음의 힐링을 얻었다, 힘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됐다, 용기를 얻었다는 그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코로나 이후에 아직 회복되지 않은 우리 시민들에게 또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번에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전시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공부에 많이 찌들려 있고 많이 힘들어하는데 어떤 인생의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게 되고 그들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마음의 어떤 치유를 받고 그래서 공부에 조금 더 열심히 한다든지 삶을 좀 나르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친구들과 함께 모두가 공감하는 장애 인식이 개선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이제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권한솔 작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림을 이게 즐겨 그릴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특히나 그동안에 서예를 열심히 해서 서예를 이용한 추상화를 하면서 어떤 개인전까지 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해서 작가로서 창의성을 뽐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학교에서의 이제 그 전시회와 행사를 이제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곳에서 시민들 특히나 이제 자라나는 학생들부터의 장애인식 개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찾고자 합니다.